형님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슨 폰이에요? 이번에 나온 플립 5요. 이 밖에서도 유튜브가 보여요. 카톡도 되죠. 왜 안 됩니까? 접은 상태에서. 근데 뭐라 치는지 안 보여요. 키보드가 다 가려서.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준텔 미케입니다. 올여름 공개될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5와 이 폴드 5에 대한 고객분의 관심이 벌써부터 어마무시한데요. 벌써부터 이 사전 예약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뀐다고 해서 이 기존 사용자는 물론이고 이 평소에 접는 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플립 5가 진짜 바뀌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바뀔지 아니면 단순 루머인지 저도 궁금해서 최신 소식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크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이 커버 디스플레이 디자인인데요. 이 변화가 너무 커서 이 다른 소식들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기존 플립4의 디자인도 이쁘다고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올 이 플립5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시원시원하게 커진다는 소식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이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이 플립5의 예상 렌더링 영상이 공개되더니 이 최근에는 이 플립5의 투명 케이스로 보이는 이 사진이 유출됐는데 유명 중국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갤럭시 Z 플립 5 케이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컬러 케이스를 공개했어요. 흰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다양한 케이스 색상들을 공개했는데 미리 공개된 렌더링 제품과 비슷해 더욱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플립4의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1.9인치 크기에 320ppi를 지원하는데요. 이 플립5는 구체적으로 3.4인치에 305ppi를 지원한다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어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이 전작과 동일한 6.7인치로 이 베젤 크기만 약간 줄어든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플립3인데 이 플립3와 플립4가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배 정도는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이 플립4의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 모양이 하단 부분 5분의 2 정도 가릴 크기에 이 가로 길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였다면 새로 출시될 이 플립5 제품은 이 접은 상태에서 앞부분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이 세로 길이가 좀 더 커져서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중국 플립폰들을 보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거의 다 출시하는 모습이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 제품들을 실제로 보니까 꽤 쓸만해 보이더라고요. 오포가 작년 12월 공개한 이 파인트 N2 플립은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3.26인치로 이 전체 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해요. 중국 레노버 산하의 모토로라 역시 지난 8월에 출시한 레이저 202의 2.7인치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를 채택했어요. 기존 플립4 모델 1.9인치보다 0.8인치 더 큰데 이 6월에 출시할 신규 모델은 이것보다 더 큰 외부 액정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접는 폰의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응하는 거스를 수 없는 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다음 기능적인 면에서 이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접히는 부분인 이 경첩 힌지 부분이에요. 기존 플립4와 폴드4 모델에 적용했던 기존 U자형 힌지 대신에 이 물방울 힌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이 물방울 힌지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의 이 폴더블 시리즈들은 이 접었었을 때 완벽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 디스플레이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U자형으로 이 말아놓은 형태로 접히게 되는데 이것을 안쪽에 물방울 형태로 숨기면서 외관적으로 완벽하게 딱 접히는 것처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방울 힌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오포라든지 모토로라 등이 이런 효과를 입증한 바 있죠. 그리고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딱 접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얇은 이 플립폰의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면서 더 이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개된 이 렌더링 사진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면에는 기존처럼 물방울 디자인 카메라 렌즈 2개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플립4의 경우에는 이 세로 형태로 카메라가 2개가 있었는데 플립5의 경우에는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가로형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카메라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카메라 성능은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팁스터 요게시프라는 트위터에서 플립5의 카메라와 이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정보를 밝혔는데 플립5의 카메라는 전면 1000만화소, 후면 메인 1200만화소, 초광각 렌즈 1200만화소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이 플립의 경우에는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후면 카메라 대비해서 화질이 좋지 않게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 후면 카메라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셀카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때 이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 하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셀카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면 카메라를 활용하다기보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브이로그도 이런 식으로 많이 찍고. 그런데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 하소수는 높지만 사실상 내가 어떻게 찍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찍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 후면 메인 카메라로 내 얼굴을 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 플립4의 경우에도 1.9인치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사진 찍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가 현저히 너무 작다 보니까 찍기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촬영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이 나를 찍어줄 때 어떻게 찍히는지 보고 싶은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찍어줄 때 이 디스플레이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작인 이 갤럭시 Z 플립 4의 경우 커버 화면에서 시간, 날짜, 배터리 수치 정도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밀어야 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아래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등장하는데, 이 기능들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지는 솔직히 좀 잘... 이미 공개된 이 예상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 플립 5의 정사각형 커버 화면에는 시간, 날짜는 물론이고 이 갤럭시 기기 4종의 배터리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즘 핸드폰 구입하시면서 이 워치라든지 버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배터리 확인도 바로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 역시 이 위젯 형태로 커버 화면의 왼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위젯은 아마 개인 설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달력이나 스케줄표를 해놓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밖에 전화, 문자, 날씨, 설정 앱이 노치 디자인 옆부분 하단에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굳이 폰을 열지 않아도 기본적인 뭐 전화나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폴드나 플립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화를 받으려고 해도 열어야 되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접힌 상태에서 뭔가 많이 조작할 수 있는 거라면 기존 플립을 사용하셨을 때 이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 만큼 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화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16:9 비율이라 가지고 이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톡을 보낸다든지 지금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도 키보드 타이핑 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아지면 못 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낸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치는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개선을 하려면 요 위에 내가 어떻게 치는지 볼 수 있게 정도만 만들어주면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틱톡이나 릴스를 본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잘리려나? 기존 모토로라 접는 폰에서는 이 간단한 게임 정도는 사용 가능했으니까 삼성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아이폰 바인 저 역시도 이 폴드블 폰에 대한 출시가 굉장히 또 기대되는데, 그런데 여러모로 업그레이드 될 이 플립 5 모델에 기대가 되는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플립의 경우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배터리 소모량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서 이 플립 3에서 플립 4로 제품을 진화하면서 이 배터리 용량도 3300mAh에서 3700mAh로 확대하고 이 기존 AP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립 5가 출시해서 플립 4만큼이나 배터리 용량이 안 간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플립 3 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말 걱정됩니다. 다음은 가격 인상 소식도 있어요. 기존 플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스포크 디자인, 그러니까 폰이 차지하는 이 색상, 컬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쓸데없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왠지 기본 출고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출고가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 액정이 하나 더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는 밖에 부분이 파손되었어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버 디스플레이가 깨져서 수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플립4의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오른다면 아무리 신상이라도 이 플립5의 흥행을 점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아이폰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출고가 1, 20만원 오르는데도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 상황들을 저는 실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면 진짜 뭐 판매하기도 구입하기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그냥 폰 쓸만하니까 그냥 계속 쓸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서 이 플립4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사실상 딱히 불만은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하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없었었고요. 실제 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의 대형화가 이 기능과 가격적인 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실제 이 폰이 나와보고 한두 달쯤 실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 플립5에 대한 출시 루머 소식을 한번 다뤄봤어요. 정확한 거는 출시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런 해외 유출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디자인은 확실시 된 것 같고요. 폴드블 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살 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리플 남겨주세요. 댓글 바로바로 달아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준텔 미키였습니다. 유바.